드라마 정연이가 어느새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정말 핵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했지만 동시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만든 회차였던 것 같네요. 정연이가 무대 위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목소리를 잃은 정연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되는지 원작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보와 공주 오디션을 앞두고 정연이와 영서 사이에서 고민하던 주란이는 결국 영서와 짝을 맺게 되었는데요. 이에 정연이는 주란이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주란이가 영서를 선택한 이유는 정연이가 위태로워 보였기 때문이었죠. 지난번 군졸 연기를 할 때처럼 또 한 번 실수를 할까봐 무서웠던 주란이. 정연이와 호흡을 맞출 때마다 종종 자신의 연기가 먹히는 걸 느꼈다고 하는데요. 주란이가 사실은 정연이를 꽤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영서는 정연이에 비해 안정적인 상대였습니다. 영서한테는 의지할 수 있지만 정연이에게는 의지할 수 없었던 주란이. 그게 바로 그녀가 정연이 대신 영서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한편 상심한 정연이 앞에 초록이가 나타납니다. 초록이 역시 국극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연이 못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록이의 간절함이 정연이에게 전해졌고 두 사람은 짝을 이뤄 오디션을 보기로 합니다. 한편 한기주는 정연이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대체 채공선과 무슨 악연이 있었는지 자기 딸과 정연이를 맞대결시키려는 한기주. 일부러 언론에 정연이가 채공선의 딸이란 정보를 풀어 언론을 들썩이게 만듭니다. 신문에 정연이 기사가 나자 정연이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부담감을 느끼는 건 영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기주는 채공선의 딸에게만은 절대 지지 말라며 영서를 심적으로 격하게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정연이는 초록이와 연습에 돌입하지만 마음은 주란이와 영서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서혜랑은 그런 정연이에게 일부러 들으란 듯 영서와 주란이 호흡이 완벽하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연이는 곧장 두 사람에게 달려가는데요. 초록이의 걱정대로 두 사람의 연습을 본 정연이는 심하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서혜랑은 영서가 자기 연기는 물론 남의 연기도 받쳐줄 실력이 있다며 정연이를 깔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영서를 이기려면 소리로 승부를 보라며 뒷산 동굴에서 소리 연습을 하라고 말해주는데요. 사실 서혜랑은 정연이의 몸을 혹사시키기 위해 일부러 함정을 팠던 거였습니다. 서혜랑의 말을 의식한 정연이는 맹연습을 이어갔고 날이 갈수록 목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하죠. 한편 경영난에 허덕이는 메란에게는 이번 공연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강소복도 모든 걸 이번 공연에 걸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 앞에 너무 무리해서 소리 연습을 하는 정연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연이를 본 강소복은 과거 채공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과거 채공선도 정연이처럼 공연을 앞두고 무리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리한 연습으로 인해 채공선은 목소리를 잃고 말았던 것이죠. 채공선은 목소리를 잃고 모두에게 버려질 것이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숨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내린 목소리를 갖고 태어난 그녀에게는 목소리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죠. 모두에게 숨어버린 그녀는 한 사내를 만나 딸둘을 낳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둘째 정연이가 자신의 목소리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채공선은 자신이 경험한 비극을 딸이 똑같이 겪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소리를 하는 걸 기를 쓰고 뜯어 말리게 된 거였죠. 한편 강소복은 정연이마저 채공선의 전철을 밟게 될까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는 정연이에게 영서를 의식하지 말고 자신만의 온달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해 주는데요. 강소복의 진심 어린 조언에도 정연이는 쉬지 않고 득음에 매달리게 됩니다. 영서에 대한 열등감이 주란이로 인해 폭발해버린 정연이. 소리에 미쳐버린 정연이는 이미 광년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매일 뒷산 동굴로 출퇴근을 하던 정연이에게 결국 탈이 나고 마는데요. 목에서 피를 토하고 쇳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오디션 당일 정연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열이 펄펄 끓는 상태에서도 혼신의 연기를 이어가던 정연이는 결국 목이 망가져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오디션을 끝까지 치러내는 정연이. 연기를 마친 정연이는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립니다. 정연이가 마지막에 보여준 혼이 담긴 소리는 오디션장에 있던 모두를 감동시켰는데요. 이건 정연이가 득음을 한 게 아니라
회광반조를 보여줬던 겁니다. 참고로 회광반조는 사람이 죽기 직전 잠시 원기를 되찾는 상태를 비유한 표현인데요. 이대로 정년이는 목이 부러지고 맙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목이 부러진 건 아니고 이 바닥에서는 목이 망가진 걸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네요. 다음 날 메란에서는 그 누구도 정년이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는 고향 목포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싣고 있었죠. 목이 부러진 정년이는 모든 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채공서는 다시 돌아온 정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직감하게 되죠. 정년이가 고향으로 돌아간 사이 서울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선 문옥경이 메란을 그만두고 영화계로 떠나버리게 되는데요. 그 전에 7개극단 합동공연 자체가 무산되고 맙니다. 이것 역시 서해랑이 뒤에서 꿍꿍이를 벌였기 때문이었는데요. 합동공연이 엎어지자 강소복은 메란 단독 공연으로 무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옥경이 메란을 떠나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번 회 문옥경은 정년이의 목소리를 망가뜨린 게 서해랑 큰 그림이란 걸 알게 됩니다. 서해랑에게 실망을 거듭해오던 문옥경은 이번 일로 인해 그녀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죠. 문옥경이 정년이를 데려온 이유는 자신의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서해랑은 그런 정년이를 망치기 위해 이번 일을 계획한 거였죠. 그런데 이건 서해랑의 바보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년이를 쫓아내면 문옥경이 더 이상 메란에 발붙이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정년이를 잘 키워내 자신의 뒤를 잇게 하고 떠나려 했지만 정년이는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진작에 영화계로 마음이 떠난 문옥경은 더 이상 메란에 남아있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결국 문옥경은 영화사와 덜컥 계약을 해버리고 메란을 떠나버립니다. 이에 화가 난 서해랑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지금껏 자신이 숨겨온 문옥경의 치부를 자기 손으로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서해랑이 표독스럽고 무서운 여자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자폭을 할지는 정말 몰랐네요. 아무튼 메란은 정년이가 떠나고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한편 모든 걸 포기한 정년이 앞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원작에서는 강소복과 부용이가 정년이를 찾아옵니다. 두 사람이 정년이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주게 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아마도 부용이 대신 주란이 혹은 영서가 함께 오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년이의 든든한 조력자 문옥경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